안녕하세요. OK액팅입니다. OK액팅은 현재 숨고라는 어플에서 활동 중이며 수년째 연기 레슨 분야에서 고용수 리뷰수 모두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저희 제자들의 학습을 위한 영상이며 본 채널 또한 수익 창출의 목적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KBS 50기 성우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걸 좀 같이 분석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팁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 이번 KBS 역시 화이팅 하길 바라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 또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대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을 받으면 성우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인물의 목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물은 뭐가 되고 싶죠? 배우가 되고 싶죠? 이게 인물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갈등 요소라고 하는데 인물에게 있어서 목표를 방해하는 것은 생활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등 요소에 맞서 인물은 어떤 선택을 하죠? 이걸 인물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 인물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부여됩니다. 인물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인물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쉽게 분석이 되죠. 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의 전사, 즉 전 상황과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유추해내야 됩니다. 이 유추하는 과정의 모든 요소들은 대본 속에 있습니다. 배우 마음대로 성우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소설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단서는 어디에 있다? 대본 속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단서를 찾아서 장황하게 소설을 만들면 안 된다. 그건 망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말씀드리는 점양 제가 외출을 해야 돼서요. 동네 빌라 옥상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이라고 굳이 써놨네요.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부터 본인이 연출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어디에 그림을 그릴 것이며 어떤 인물을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얘기를 하는가까지 머릿속에 명확히 그림을 그려주세요. 누군 안 하고 싶냐고 혼자서 서울 생활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를 통해서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빠르게 파악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누군 안 하고 싶냐고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이름이 철민이라고 한다면 철민아 왜 배우 생활 안 해? 누구는 오디션도 보고 이렇게 활동하던데 너 왜 안 하니? 이 말을 듣고 가슴속에 쌓아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캔맥주 이런 것들을 마시고 있지 않을까 해요. 혼자 중얼거리고 있대요. 방백이 아니라 독백입니다. 방백과 독백은 둘 다 혼자 말하지만 방백은 말하는 사람 옆에 반드시 누군가가 있습니다. 독백이죠. 인물의 내면적인 마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는 몇 안 되는 대사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독백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인물의 내면을 깊게 끄집어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인물의 내면적인 욕망이 잘 반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수업 때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원초적 욕망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나지? 자, 인물의 원초적 욕망은 무엇인가? 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원초적 욕망을 가지고 있겠죠. 배우가 되고 싶다는 걸 보게 되면. 그리고 생각보다 꽤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도 있어 보입니다. 대사를 통해 알 수 있죠. 누군 안 하고 싶냐고 이 말을 누군가 했어요. 너 왜 안 해? 이 말을 담아두고 있네요.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서 서울 생활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생각보다 조금 원망의 감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날 도와주지 않는 어떤 부모님에 대한 원망,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원망이 조금 느껴지죠. 이 한 문장을 그냥 느낌 없이 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올바른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하겠죠. 이전 한 12시간 전, 10시간 전에 있었던 일,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으면 그래 나도 하겠지.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겠죠. 그게 복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군 안 하고 싶냐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서 서울 생활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담배를 피우네요. 이 호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호흡 없이 연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호흡을 넣고 싶으면 반드시 행동을 따라합니다. 행동이 호흡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오케이? 복잡하게. 자, 발음도 챙겨갑시다. 복잡하게입니다. 비읍과 이읍이 만나면 피읍으로 바뀌죠.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연기만 하던 때가 좋았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부모님의 지원이 빵빵했다. 그러면 서울에 와서도 아마 지원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즉, 이 친구는 뭐다? 장학금을 받고 다녔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내 얘기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남의 얘기를 인물로서 생각하고 인물로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 좋았죠. 모두가 나를 우러러봤을 거예요. 와, 민철이 형 정말 연기 잘한다. 민철아, 넌 정말 잘 될 거야. 야, 차기 톱스타. 이런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있겠죠. 인물이 바로 말합니다. 그땐 졸업만 하면 바로 내 세상일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죠. 즉, 이 당시에는 학생들 중엔 꽤 우수한 연기 지망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칭찬했겠죠. 좀 씁쓸하죠. 현실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는 인물이에요. 자기 합류를 하네요. 에이씨, 흘러가는 대로 살면 뭐 어때? 자기 합류를 하죠. 패비자 마인드를 가졌네요. 다들 이렇게 산다고. 아마 이 친구의 성장하는 모습이 이 작품의 핵심 내용일 겁니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가졌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같이 살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 즉 프로타고니스트의 성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졸업만 하면 내 세상일 줄 알았는데 라고 했는데 막상 졸업해보니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보니 괴물들이 정말 득실득실하죠. 에이씨, 흘러가는 대로 살면 뭐 어때? 다들 이렇게 산다고. 아니야,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지. 오락가락합니다.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만 하는지 정확히 설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청춘의 모습이 좀 보이죠. 지금 와서는 딱히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걸 자기도 알지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 느낌에 지금 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히 사는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데드라인을 줬네요. 아니야, 괜찮아. 돈 더 모으고 한 2년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만 모으면 다시 시작하자. 2년 동안 목돈을 모으고 다시 배우 생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지원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프로필을 돌리거나 프로필을 찍거나 이러고 있지도 않나 보여요. 이러면 안 되죠. 하지만 갑자기 우울해지죠. 다시 시작은 무슨 계약직으로 붙어있는 게 대단한 거죠. 계약직이라는 게 나오네요. 자, 왜 계약직을 선택했을까요? 아마 계약직을 시작할 1년 전쯤에는 그래,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계약직을 하자. 난 배우니까 이런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1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이 회사 생활의 압박과 이런 꿈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자신, 그런 것들을 느끼며 배우가 되겠다는 목표와는 점점 스스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네요. 여기서 KBS에서 갑자기 노래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노래를 잘하는 걸 시험 문제 기준으로 넣는다면 뮤지컬 지망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건 사실 성우만 준비했던 사람들에게는 꽤나 불리하죠. 그래서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하지만 이 노래가 기능적인 대사의 역할을 하죠. 이 기능적인 대사의 역할이란 이렇게 고성방가를 함으로써 밑에 층에 살던 여자를 자극시키게 되고 둘의 갈등을 만들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관계를 암시하면서 이 씬이 끝나게 됩니다. 아마 이 여자 인물과 이 말하는 주인공은 잘 되거나 아니면 이 여자로 인해 새로운 자극을 받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배우로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냥 나오는 건 없어요. 반드시 캐릭터는 어떤 기능성을 가집니다. 이 점 반드시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만남이 이 남자로 하여금 무언가를 바꾸게 만들 겁니다. 저번부터 뭡니까? 왜 반말이에요? 이 여자 입장에선 위층에서 옥탑방에서 떠드니까 화가 나겠죠. 반말을 했겠죠. 아마 고시 준비생이나 공무원 준비생, 자기 미래를 위해 굉장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이 남자로 하여금 자극을 주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화나겠죠. 고성방가한 자기는 생각 안 해요. 남자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알아요. 전형적인,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술을 준비하는 어떤 예술인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네요. 왜 반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옥상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당연히 그러죠. 이기적인 새끼야. 그렇죠? 아주 이기적인 새끼죠, 사실. 그만 가시라고요. 계속 뭐라고 하겠죠. 자기가 조용하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전혀 안 하네요. 자의식이 아주 과잉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사실 이런 친구 있으면 손절하는 게 답이다. 예, 뭐 잘 알겠습니다. 먼저 갑니다. 라고 하네요. 자, 빌라 옥상에서 중얼거리는, 저희가 처음에는 옥탑방이라고 파악했지만 여기서 뭐라죠? 옥상에 올라오지 말라는 여자 말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남자는 옥탑방에 살지는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탑방보다 저층에서 옥상으로 올라와서 굳이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맨 꼭대기층에 사는 여자를 자극했다는 점을 우리는 이 대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 해보겠습니다. 자, 생각해야 됩니다. 대부분 성우 지망생들이 이렇게 연기할 겁니다.
누군 안 하고 싶냐고. 혼자서 서울 생활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연기만 하던 때가 좋았다. 이상하죠?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인물로서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인물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몇 시야? 제가 가야 돼서 일단 2부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 좀 해볼게요. 누군 안 하고 싶냐고. 짜증나죠? 자, 호철이란 애가 나한테 갈궜어요. 호철이 그 새끼 지는 좀 좋은 회사 다닌다 이거지?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밥 먹으면서 나한테 소위 말하는 꼽을 줬어요. 누군 안 하고 싶냐고. 그래, 지는 부모 잘 만나서 대기업 갔다 이거지? 혼자서 서울 생활하는 게 얼마나 빡센데. 이 생각을 하겠죠? 혼자서 서울 생활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지들은 지들 힘으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두 문장 내에서도 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묘하게 계속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말의 리듬과 템포를 변화를 주게 되는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리듬과 템포가 같으면 말은 지루해지고 들음으로써 책 읽는 느낌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피죠? 자, 들숨과 날숨의 말 던져볼까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연기만 하던 그때가 좋았다. 좋죠. 그때는 나에게 모두가 찬사를 보냈을 테니까. 자세한 대사 수업은 내일 수업을 하면서 계속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대사의 구체적인 방향성보다 대본을 보면 무엇을 먼저 보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개요를 그려보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토대로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냈으면 좋겠습니다.